처음 수강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보고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입하자마자 그냥 동네 레슨장 찾아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이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첫 번째,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가르친다, 좋아요. 막 가르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구속 상승을 맛봤어요. 구속이 막 100에서 갑자기 120이 됐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똑같이 할 수 있어? 다음 주에 똑같이 할 수 있어? 다음 주에 또 똑같이 할 수 있어?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다시 1위로 돌아가거나 그 밑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 되게 궁금했어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 그 이유를 계속 고민했고 계속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찾아낸 건 뭐냐, 배웠던 절차라는 게 있고 그걸 머릿속에서 날려버렸다. 아니면 코치랑 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한 구조, 움직이는 방식 그 자체가 뭔가 바뀐 거예요. 카운터 로테이션을 써봐 했는데 그 사람, 수행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코치가 갖고 있는 카운터 로테이션의 이미지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근데 제가 망각할까요, 과연? 제가 몇십 명을 가르치고 몇백 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일관될까요, 여러분들이 일관될까요? 거의 대개 여러분들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그래서 이런 PPT나 이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바꿨다라는 걸 저는 증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이 떨어진 거거든요. 거의 100%. 다만 문제가 뭐냐,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시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배울 때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트라 그러죠. 이트. 두 번째 트라이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카운터 딱 나 들어봤던 건데, 나 이거 아는데? 라는, 제가 카운터 로테이션 자 다시 배울게요, 카운터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하고서 딱 PPT를 켜서 제가 수업을 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카운터 로테이션 이거야 하고서 머리에 돌고 있어요. 왜냐면 초면이 이제 아니니까, 두 번째 시도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정확하게 가는 게 맞고, 한 번 갈 때 저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을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쉽게 믿었던 거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이해하겠지 하고 쓱 넘어갔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 대상으로 보니까 5번을 재점검했는데 5번 물어볼 때까지 다 틀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코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차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알고리즘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 코치의 계획이 어떨지,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절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절차를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절차 무시하시면 이런 상황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무조건 자를 거예요 이제는. 상승곡선이 타인에 비해서 둔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는 왜 빨리 올라가고 저는 왜 아직도 발전 안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성장 알고리즘에서 1, 2, 3, 4 지켜야 되는 순서를 1번 클리어, 2번 클리어, 3번 클리어, 4번 클리어 할 때까지도 4번 클리어를 끝냈더라도 1번, 2번, 3번이 머리에 남아있는 상태로 4번이 끝나야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성장 곡선이 둔한 사람들은 뭐냐? 1번 하고 2번 넘어갈 때 1번을 까먹어요. 그리고 2번만 하죠. 3번을 들어가면 2번을 까먹고 1번도 까먹어요. 그리고 3번만 해요. 그리고 4번을 하잖아요. 그럼 4번만 하고 1, 2, 3번은 까먹어요. 이게 뭐잖아요. 그럼 4번을 지금 진도를 끝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냐? 4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넘어온 4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1번 설명, 2번 설명, 3번 설명을 이렇게 섞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4번까지 오거든요. 근데 딱 특징이 있어요. 뭐냐? 물어보면 바로 이전 주에 했던 4번만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망했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장 알고리즘 이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앞에 걸 뭔가 숙달해 나가면서 베이스로 깔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설적인 상황에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루살이에요. 하나하나 간다. 그래서 하루하루만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돼요. 나가 죽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지금 심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나가 죽어야 돼요. 그딴 마인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수능 어떻게 봤대요?
수능은 전체 단원을 다 아우르잖아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4번 단원 배웠는데 왜 수능에서 1, 2, 3 다 묻냐고요? 수능은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묻는 경우가 없어요. 수능 같은 거는 거의 1번, 2번, 3번, 4번의 조화를 이용해서 다 섞어서 푸는 게 수학 아닌가요? 수능이고. 그런 걸 못한다. 그리고 4번만 가지고 4번의 공식 하나 제가 달달 암기해서 다 아는데 왜 전 안 풀리죠? 4번 갖고만 하고 있으니까 멍청한 거죠, 이건. 그래서 기본적인 덕목이 저는 유능한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타인에 비해서 성장 곡선이 둔한 경우는 성장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장이 되고 있지 않고 하나하나의 순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못해요. 기복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 거를 빌드를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분명히 직면할 거예요. 그때 원인이 있어요. 진짜 원인. 그리고 가짜 원인이 있거든요. 이걸 구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를 딱 바꾸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넘어간 분들은 가짜 원인을 계속 고칠 거예요. 그리고 삥삥 도는 거죠, 제자리만. 부상 역시 똑같아요. 어디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것도 가짜 원인이 있고 진짜 원인이 있는데 이걸 삥삥삥 도시면은 사실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등급별 타임라인 일단 쭉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저는 등급을 사용해요. 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 사실 그 뒤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 블랙.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최초 등록했을 때 뭘 하냐? 원리 14가지 항목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항목 있죠. 요 14가지 항목. 이걸 지식으로 절대로 습득하지 마세요. 지식은 암기로도 충당이 되지만 저는 여기서 지혜를 가르쳐요. 생활의 지혜라 그러죠. 모든 상황에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내 걸로 만든 상황이 지혜로 넘어간 거고,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지혜로 가지를 못하고 지식에서 상황이 끝난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이걸 당연한 걸 왜 외워야 되냐는 거죠.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사실. 아니면 외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 실험 몇 번 해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실습 시작은 이 항목에 대한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실습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실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탄탄해지겠죠, 이 14가지 항목이.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 14가지 항목이 끝나고 실습 들어가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6주에서 길어봤자 4달? 4개월. 요 정도 안에 끝나지 않으면은 이거 학습 장애가 있거나 아까 알려드린 그 약간 정신적인 문제 또는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100%예요. 진짜 100%고 복습, 예습 안 하신 거 맞고 예습도 가능해요. 영상 강의 있잖아요. 자, 안 했다는 그 증거가 돼요. 사실 그때부터는 저는 일단 이 사람은 틀렸다라는 걸 사실은 마음속으로 벌써 결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 그거고 실습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인 동작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화이트 승급까지는 자, 심사, CBT, 시험 100점 나오시면 또는 90점 이상 2회 이상 연속으로 나오신 경우에는 화이트 등급으로 승급이 바로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해봤자 5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거든요. 5개월 안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진짜 빨리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도 안 걸리는 분들 몇 명은 봤어요, 사실. 자, 그렇게 올 수 있다. 이건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6개월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두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돈을 위해서, 그다음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저기까지 못 가요. 그분들은 절대 못 가요. 마음가짐이 틀려먹은 거니까. 자, 그럼 화이트 등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뭘 하냐? 레벨 3라는 세라페 자체를 쓰는 투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꼬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꼬임도 아니고 지면 반발력이라고 해서 지면 반발력을 다 같은 쓰임새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환원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벨 3 투구에서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레벨 3는 이 블랙 등급까지 계속 더 발전해 나가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레벨 3 갱신, 레벨 3 갱신 이런 식으로 뭔가 갱신이 써 있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화이트 등급 직후에 나온 레벨 3 동작 배우는 동작은 이거는 되게 수준이 낮은 레벨 3, 약간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완벽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완성도를 막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면 레벨 4, 이건 지면 반발력과 여러분들의 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힙숄더 세퍼레이션을
배울 수 있게 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 4라는 동작, 투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구조가 이 레벨 4 배우면서 이제 같이 투 트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배워나가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 아마 레벨 3가 더 먼저 완성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레벨 3 완성되면 레벨 3, 레벨 4를 같이 결합을 하면은 투구가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특이한 방식의 투구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구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투구가 완성되면 레벨 3 구속 대비 60%의 활용률이 있어요. 그때부터 심사 요건이 해당해서 3주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 동작은 그 윗등급의 분들, 뭐 퍼플이든 브라운이든 블랙이든 선수든 그 친구들이 같이 봐서 3심 합의해서 통과 3주 연속 사인이 나오면 이분은 블루 등급을 수여합니다. 운이 좋으면 벌써 여기 블루 등급 들어가면 이 최초 등록일에 나왔던 최고 구속보다 이미 여기서 벌써 구속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거는 진짜 개인의 연습량과 올바른 연습을 했을 때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틀린 연습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2년, 3년, 5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하라는 그대로 저한테 검사 받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틀린 연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실습할 때는. 그렇게 틀리지 않으면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근데 여기서 틀린 연습을 만약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론 14가지 항목에서 뭔가 어긋난 거죠. 그 상태로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약 했다, 이해해서 했다 그러면은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시 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강등시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런 걸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왜 내가 안 시켰는데 저런 식으로 움직이지? 하고 제가 코치가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계속 보고 있을 거고 그때 갑자기 시험 점수가 75점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순간 다시 화이트 등급을 뺏기십니다. 그럼 다시 이거 해야 돼요. 다시 이론 14가지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결국은 블루 등급일 때는 당연히 90점 이상 100점 근처까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요게 돼야 충족이 돼야 사실은 블루 등급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막 CBT 점수가 막 70점 막 60점인데 이게 나온다. 저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다. 블루 승급을 했어요. 그럼 여기부터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던지다 보면 되게 웃긴 게 레벨 3 갱신이 돼요. 적응을 하거든요. 몸이 그 동작에 대해서 밸런스도 잡히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더 힘 빼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도 찾게 되고 계속 경험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레벨 4에서도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레벨 4에 제가 셋을 알려드릴 거고 그때부터 레벨 4의 구속이 활용률이 80% 최대 80%가 딱 찍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구속이 여기서 2차로 갱신이 돼요. 여기서 한번 구속이 오를 거면 여기서 이 구속이 한 번 또 올라요. 제가 다시 와인드업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레벨 4의 와인드업. 근데 이 와인드업은 90에서 1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드업을 하시면은 또 한 번 구속이 올라가지만 아직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둘 거예요. 당연히 CBT는 계속 점수 나오셔야 돼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60% 이상 80% 이하로 해서 3주 연속으로 달성하면 또 똑같이 3심 합의해서 시험을 봅니다. 실습 시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시면은 퍼플 등급을 부여받게 돼요. 퍼플 등급이 되면 이제 레벨 3를 또 계속 던지겠죠? 그때부터 갱신이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가서 경기하고 오셔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구사가. 그 다음에 와인드업 배운 거 있죠? 요게 여기서는 조금 무르익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활용률이 최대 100%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더 올라가는 분도 봤어요. 선수들은 이거 210%까지 봤어요. 일반인 여성분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분은 150%까지 갔었어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신체 능력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00%까지는 이게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150%도 트레이닝이 좀 된 분들이 하는 거고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100%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렇게 다시 구속이 오르면은 심사를 진행해요. 다시 레벨 3 구속 대비 100% 이상이 3주 연속으로 달성되시면 또 3심 합의해서 승급 심사 승급되면 브라운 등급으로 이때 구속이 또 올라가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브라운 승급을 맞이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앉아서 던지는 듯한 뭔가 그런 동작 있잖아요. 뭐 힙힌지라고 하죠. 그런 동작을 배우는 게 레벨 5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무릎을 억지로 피게 해서 던지는 특이한 투구법을 시킬 거예요. 그게 정렬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레벨 4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투구 다운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레벨 5의 활용률이 레벨 3 대비, 그 다음에 레벨 4 100% 이상 대비 50%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계산기 사용해서 할 거예요. 이게 되면 3주 연속으로 체크가 되면 다시 블랙 등급으로 승급이 되고, 그 승급 역시 3심이 합의해서 더 높은 등급의 분들이 합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 통과시켜도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통과. 거기까지 오시면 블랙 등급이 되고, 그때부터는 경기장 가시면은 대략 알고 있을 거예요. 구속이 왜 그렇게 되냐, 제구가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거예요. 대신에 구사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쉽진 않겠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블랙 등급 승급하시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여기 운동하고 싶다, 여기가 약하구나, 막 느껴져요. 근데 이런 등급, 이 밑에 등급에서 저는 어디가 약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밑에서 느껴지는 어디가 약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다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느껴지는 내가 어디가 약하다는 그게 맞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 밑쪽에서는 내가 어디가 약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못 잡아서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지렛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득인지, 여기 축이 어디가 이득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처럼 이득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못 잡은 거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윗등급부터는 사실 이제 코치가 되는 등급들이고, 그때부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때부터는 교환 만들어보고, CBT 문항 만들어보고, 트레이닝 방안 한번 제작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강의 한번 자기가 녹화해서 제작해보면서 가르치는 능력,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가르치는 얼마나 말빨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느껴보시라고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남을 가르치려고 해보면. 그래서 티칭 능력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투구 가능해야겠죠, 계속.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래서 트레이닝 이해도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년이 지나면 레드 블랙 등급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올림푸스 2호점을 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가르치는 거 그대로 가르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메커니즘 코칭이 되는 사람으로서 뭔가 저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이제 강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코치가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레드, 여긴 저도 못 땄으니 6개월 단위로 계속 자기가 실력을 유지하는 체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메커니즘 트레이닝 이런 걸 지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블랙 등급자를 5명 이상 육성했다 그러면은 5년 이후부터, 레드 블랙 이후 5년부터 딸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에 5인 이상, 이거 저 아직 3인밖에 못했으니 저도 몇 년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로 나이 엄청 먹어야지 이거 레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림푸스 등급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주짓수가 완전히 정말로 스킬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한 분야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짓수의 정신을 제가 좀 맞게 보거든요. 확실히 실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 등급별로. 단 저는 강등이라는 걸 시킵니다. 이 등급들은 이런 뭐 주짓수나 이런 쪽은 강등은 안 시키는 건데, 저는 강등을 시킵니다. 강등을 왜 시켜야 되냐? 실력이 안 되면은 강등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의 무게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한번 따고 확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그 등급에 맞게 강등해야죠. 브라운 등급을 땄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CBT 점수가 갑자기 52점이 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 밑으로 가야 돼요. 화이트도 반납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띠를 다 뺐습니다. 강등. 그리고 강등 기록을 띠에다가 남겨놓습니다. 이거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희의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임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만약에 무시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것도 지금 이해 못하고 CBT 점수도 막 20점 떼면서 저 이거 시켜주세요. 저 지금 막 경기 가서 막 데드 써봤는데요 코치님, 정렬 써봤는데요 코치님, 여기 있는 사람이 얘네들 거 건드리고 있어요. 나가 할 거예요, 그냥 바로. 이건 진짜 주제 넘은 거예요. 단 이렇게 제가 바로 나가라고는 안 해요. 시험 봐서 이 사람들 점수 안 나오는 거 체크해주고, 두 번째 동작 그거 탐지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동작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탐지 기구가 있어요. 도구로 딱 시켜보고 못 다룬다, 틀렸다, 그럼 나가도 되지? 너 못했는데 너 지금 탈 수 있다고 너 거짓말했지? 나가. 저는 이렇게 쫓아내는 타입이에요. 기억하세요.
뛰어넘고 넘나들고 막 자기 등급에 안 맞는 거 무리하게 쓰시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밟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잃어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안 배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해 못하는 수준에 있을 때 그걸 이해해 보려고 억측하다가 만들어진 괴상한 기괴한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럼 제가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이미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